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몰제 대안으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을 발표했는데요.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선 민간 사업자 특혜로 전락할 뿐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은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도시공원 일몰제란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게 되면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성되지 않은 공원도 물론이고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해지를 하는데 그게 지금 내년 7월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일몰제 대책 중에 하나로 민간 특례 제도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제주도 장기 미집행 공원 39곳 중에 2곳을 민간 특례 추진을 검토 중입니다. 이 민간 특례, 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이게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도부터 설명드리면 2009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계획이고요. 공원 일몰제 관련한 대비책으로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만들고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통상 대규모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비공원 면적을 30%로 주고 민간에, 네. 그리고 70%는 기부 체납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간이라면 불가능했던 토지 강제 수용권도 주게 되어 있고요. 사업 타당성 등의 주요 사업 내용이 좀 공개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특혜 시비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갈등하고 분쟁도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토지 강제 수용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안으로 화북 동부공원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지난번에 그 주민들도 나오셨고 토지주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해서 논란이 또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는 관련법상 관련 규정상 주민 의견 청취 전에 이 정보가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민의 의견이 청취 없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사회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네. 실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는 단계에서 반발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라는 좀 평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않게 돼 있다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실 공론화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사실을 더 나아가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든가 아니면 사업 편의성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도시공원에 이용을 하는 도시숲을 이용하는 도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모두와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이 좀 강행된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규정상 사전 논의 없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논의를 했어야 한다. 사전에 공론화, 그러니까 네. 지정할 어떤 도시공원을 개발할지를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 이 사업을 해도 괜찮겠는지, 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누고 공론화를 먼저 좀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 주택 보급률이 120%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주택 보급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제주도가 정책 방향으로 좀 설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를 좀 해결해 보자고 TF도 만들었고 또 실제 미분양을 포함해서 한 180호를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뭐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제주도의 입장대로라면 네. 지금의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분양을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제주도가 좀 엇박자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간 특례 사업 진행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까요? 뭐 환경적인 부분은 너무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더라도 네. 사실 이게 개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원 이용이 좀 어려운 부분만 공원 부지로 남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네. 접근성이 뛰어난 곳은 개발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사실 이제 공원 부지로 남기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사실 이게 또 택지 개발에 따른 아파트 등의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사유공원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또 도시가 주변부로 확장되는 문제, 그럼에 따라서 뭐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당연히 얘기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인근 집가 상승에 따른 뭐 부동산 가격 문제 당연히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인구가 또 신규로 만들어진 택지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구도심 공동화 현상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환경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건 기본적인 문제고 이렇게 집가 상승이나 구도심, 공동화 형상까지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는 일몰 기한을 넘기면 개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좀 서둘러서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뭐 2010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인해서 매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네. 그때부터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나서지 않다가 이제 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게다가 일몰제 대응으로 제주도가 이제 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 계획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원 조성 계획 실시 계획 용역을 조기 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뭐 관련돼서 특별하게 변화된 상황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부득이하다는 말로 좀 교묘하게 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분명히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서두르는 모양새가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임차 제도 또 보전 녹지로의 이 용도 지역 변경도 검토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것일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사실 제주도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좀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매입할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보자고 제안된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방안들인데요. 네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매입할 공원을 좀 지정을 해야 되고 차순위 공원에 대한 대책들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지정함으로 인해서 공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매수 청구권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일몰 이전에 보상이 어려운 공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 임차 제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보전 녹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난개발은 막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네.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제도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아까 뭐 서울시의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광주, 대전 등 타 지역에서 또 이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이 됐죠. 이곳은 좀 어땠나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 특례제도 우수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예. 10%만 개발하게 하고 90%는 이제 기부 체납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만 개발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충분히 좀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도 개발 과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따른 특혜 시비도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제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월평공원이라는 곳을 대상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여기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좀 반발이 예, 예.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자연 환경 공원으로 네. 만드는 계획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제도가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뭐 보시면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 이 공론의 장은 이렇게 항상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도 또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